자, 설명을 해주겠다. 여기 보면 뭐지? 자, 우리가 캡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연구실에는 크게 두 종류가 대표적이지. 뭘까? 전해 캡이랑 세라믹 캡, 혹은 필름 캡. 필름 캡도 있겠구나. 또 탄탈, 마일러. 맞네. 또 설명하니까 두 개가 한 되게 많다. 종류가 많은데 지금 요 자료에 있는 건 지금 전해 캡이나 필름 캡에서 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랑 세라믹 캡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어. 그래서 우선은 이런 캡을 하려면 우리가 캡 손실 계산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손실료는 대부분 모두 다 전류 RMS로 계산해. RMS로. 왜 그런지 알아? 원래 우리 AC 전압에서 AC 전류에서 DC 전류에 등가된 전류량 변환이 RMS거든. VRMS, IRMS. 원래 AC 같은 경우 AC220이라고 하면 원래 피크치가 315 정도 나오는 AC 파형이잖아. 그거 다 저항할 거면 저항에서 열이 나잖아. 이거를 DC 파워로 치워냈을 때 루트 2를 나눠줬더니 대충 220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열량이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AC 315V 피크 사인파가 DC 220V랑 저항을 연결했을 때 평균적인 열량이 똑같아. 파워. 그렇지. 그건 들어서 알 거잖아. 자, 그래서 손실 계산할 때 전류는 무조건 RMS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PCM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토폴로지 수식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모드 분석이 되게 중요해. 모드 분석되면은 특정 모드 구간에서 전류 시간 함수가 나오잖아. 그지? T1에서 T2 구간에 대한 전류 시간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그거의 제곱의 루트의 주기분의 1이 바로 RMS거든. 수식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얘가 두 번째 아니잖아. 우리 이게 대비랑 버쿠스트 붙어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캡인데, 이거는 우선 PCM상으로 전류가 몇이 들어간다라고 뽑아낸 거야.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요거는 PCM에서 뽑은 정보라는 거지. RMS로 전류값을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손실을 구하려면은 전류를 알고 있으니까 저항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나중에 엑셀을 봐. 자, 그러면은 필름 캡이나 전해에서 어떤 식으로 내부 등가 저항을 구하냐면, 실제 안에 저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 저항 성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그 탄젠트 오브 로스 앵글 이라는 수치, 보통 혹은 디스페이션 팩터 DF라고 부르는 수치로 알려주거든. 이게 뭐냐면 전압을 사인파를 넘었더니 뭔가 전류가 약간 위상각이 틀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을 알 수가 있잖아. 그지? 예. 여기 나중에 이론이 나와. 해가지고 저항 순수 등가 저항을 구한 거야. 순수 R 성분이 아니라 어떤 주파수, 전압 주파수를 넣었더니 전류 위상이 약간 틀어졌어. 그 각도 값에 대한 게 바로 손실이다 이거지. 여튼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서 각도가 어느 정도 벌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 DF 수식을 줘. 그러면은 저항값은 뭐냐면 2파이 스위칭 주파수, 내가 사용하는 C값 나누기 DF를 해주면 요게 등가 저항이다. 이게 등가 저항이다 라고 계산하는 거야. 이 관련된 수식은 요런 밑에 수식을 참고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지우고 여기서 요만큼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사용하는 캐패시터의 데이터 시트에서 온 거고, 주파수랑 DF 값을 알아야 돼. 이거 단위도 정확하게 봐야 돼.
0.0015지 여기서는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값이 오겠지? 값이 오면 여기서 DF랑 요 주파수는 알 거고 내가 미쳤다. 자 이거 봐 아이씨 자 내가 방금 실수했어. 설명하다 보니까 요만큼은 이렇게 왔잖아. 근데 요거 있잖아 요거. 자 이게 내가 지금 방금 뭘 실수했냐면 여기서 100kH나 여기 있는 F는 그 FSW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인 거고 여기서 100kH는 요 부품에서 DF 값을 찍으려면 얘가 이렇게 범위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100kH에서 측정해 봤더니 최대 15까지 나오더라라는 값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사용하는 스위칭 주파수의 값이 있어야 돼. 데이터 시트에. 여기 잘 없어 근데 값이.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유사 다른 제품의 자료를 참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DF에 그 여기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응 맞아.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넣고 하면은 전류 알고 내 스위칭 주파수 알고 여기에 등가 저항의 계산이다. 이렇게 몇 옴쯤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손실을 그치. 그럼 내가 RMS 값 알잖아. 그러니까 요거 IR 제곱해서 요거 하나 지금 내가 캐패시터 여기서는 4개를 병렬한다고 가정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10.6A는 전체잖아. 그러니까는 4개 병렬하니까 캐패시터 하나가 평균적으로 2.65A 먹겠다. 그지? 그러니까 긴중 분할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요 전류값에다가 요 저항이니까 요거 2개에서부터 요 한 개의 손실이 나오고 캐패시터는 4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4하면 요만큼 손실이 나오는 거지. 캐패시터 설계할 때 주요 조건 보는 거는 손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이유론 교수님 오시고 나서 생기는 수식인데 원래 우리가 PCM이라든가 공부할 때는 인덕터나 C는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거든. 인덕터랑 C요? 둘 다요? 너가 PCM에 보면 그 C나 L에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L이나 C는 그러니까 로스리스 무손실 소자야. 그러니까 LA랑 C만 넣잖아. 근데 PCM 라이브러리 보면은 LR, CR 이렇게 손실이 있는 또 심볼도 따로 있거든. 넣을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지. 안 넣으면 무손실이고. 그렇지. 안 넣으면 손실이.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작아. 계산해 보면 되게 작아. 근데 여기서는 왜 계산했냐? 우리 지금 대비나 이 벅부스트가 용량이 작아. 그러니까 5V에 43A, 215W거든. 215W에서 1몇 와트 손실이면 이게 0.5%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커. 근데 예를 들어 저쪽에 있는 뭐 3kW, 뭐 6kW, 20kW 이런 거는 1W 손실 난다고 해봐야 나타나는 수치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무의미해. 다른 데도 손실이 더 크니까. 근데 여기서는 대비나 우리 벅부스트, 너가 벅부스트나 내가 하고 있는 센터탭 포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와테지가 되게 작아. 계산해봐야 200에서 300W 사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 1W 손실이라도 효율에 큰 영향을 주지. 그래서 계산한 거야. 캡에 가장 중점적으로 볼 두 가지는 저희가 PCB에 만들어서 설계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규격을 보고 그에 맞는 C의 값에 맞는 캐패시터 선정하고 그에 따른 C 손실이 어느 정도 적절하냐,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가 말한 게 맞는데 이게 우리가 단계가 되게 많아. 왜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고르고 어떤 DF에 어떤 주파수에 이 스위칭 주파수는 이 손실이 나오잖아. 이거는 설계 초안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회로 만들어서 PCB를 해봤어. 했더니 부품이 너무 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부품을 좀 작은 걸 바꿔야 되잖아. 바꾸면 또 이게 바뀌어. 혹은 제품이 바뀌니까. 뭐 보니까 4개의 병렬을 갖다 부족해. 한 8개 써야 돼. 캡 값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 또 바뀌어. 그래서 대부분 설계 자료는 설계 방향에 대한 컨셉을 주는 거지, 컨셉을 주는 거고, 이제 그거 갖다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뭐 수량이 변경됐다든가 캐피시터 부품이 딱 정해졌다든가 뭔가 정해지잖아. 맨 마지막에 적용된 부품들 가지고 다시 최종을 다시 계산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과제하다가 과제 완료 보고 하면은 초기 설계랑 마지막 결과 보고서랑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네가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고, 실제 제품 PCB나 전자회로가 나와서 조립을 하고 실험을 해보면 뭔가 이제 예, 듣고 있습니다. 저기 있다니까. 있는데 왜 안 찾아보고, 안 찾아봐. 여튼간에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캐패시터 중에서 DF라는 손실을 제공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필름이나 전해캡이 이게 많아. 이 정보가 많아.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필름 캐패시터가 ESR이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누가 제일 작대? 아니야, 제일 안 작아. 제가 캐패시터랑 L 논문 2개를 봤었는데. 얘는 그냥 딱 띡. 그 굉장히 성급한 결론이야. ESR이라는 개념은 주파수에 따라 틀리고 재료에 따라 틀리거든. 저온에서는 탄탈의 ESR이 제일 작아.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높은 주파수 대 같은 경우는 세라믹이 더 작아. 오히려 필름은 오히려 그때는 인덕터 성분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 요새는. 정확하게 앞쪽에 조건이 필요해. 어떤 주파수에서 할 거냐, 어떤 캐패시터를 쓸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심지어는 제조소에 따라도 틀려. 그렇게 근데 너무 편향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그러면 그 필름을 쓰냐, 세라믹을 쓰냐, 뭐 탄탈을 쓰냐, 콘덴서를 쓰냐 이렇게 결정할 때 그 기준은 뭐가 돼요? 그거 그때그때 틀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스위칭 주파수에 맞는 규격 캐패시터.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지.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필름캡이 들어가는 회로가 전력단 스테이지냐, 제어기냐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질 거고, 그 장비가 왜 제어기에 따라서 더 바뀌어요? 캐패시터. 제어기는 큰 부품을 쓸 수가 없잖아. 조그만 제어기는 회로가 작잖아, 대부분. 작은 크기. 그러니까 거기는 크기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캐패시터 특성이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부품의 크기 때문에 영향도 받거든. 하고 걔가 실내에 있느냐, 실외에 있느냐, 이것도 영향이 되겠고, 또 그거에 따라도 또 틀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접근 외의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 보면. 자, 그래서 이게 DF가 있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게 보면 이 DF 수치가 필름 종류마다 다 이거는 우리가 필름도 종류가 재료가 되게 다양해. 여기 보면 폴리프로필렌, 보통 PP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필름 캐패시터야. 근데 이게 좀 비싸거든. 필름 재질이다 보니까. 왜냐면 열에도 강해야 되고 늘어나면 안 되고, 이게 재료의 특성을 따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부르냐? 폴리에스터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게 필름에다가 종이를 증착해가지고 좀 더 이게 뭐라고 하지? 값싸게 만드는? 그러니까 필름을 똑같은 두께 이 필름보다 필름 조금에다가 종이 같은 재질 조금 붙이면 좀 낫지. 가격이 싸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가 들어가니까 두께도 일정하고, 열이 난다고 해서 필름이 늘어 붙지도 않고, 그런 또 특성이 있거든. 그래서 폴리에스터 같은 것도 필름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특성이 틀려. 그래서 다 필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 자료 안에 보면 이렇게 달라. 또 어떤 거는 필름에다가, 보통은 필름 두 개 사이에 절연체를 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연체가 필름이 되는 거지. 양옆에는 이 정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성 계산하려고 필름에 이 정극판에다가 필름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름에다가
전극에다가 필름 성분을 이렇게 코팅을 한다고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탈 포일 앤 메탈라이즈드 플라스틱 필름이라는 게 전극에다가 필름 성분을 입혀 놓은 거예요. 근데 따로 재료를 갖고 와서 똘똘똘 만 게 아니라 전극에다가 필름 성분을 뭐 담궜던 뿌리든 뭐 하든 간에 하는 또 이런 공법들에 따라서 틀려져 이게. 그래서 캐피시터 이름 앞에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게 다 제조 방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 DF 팩터가 달라지거든. 가장 좋은 건 필름이지. 요 세 개 중에서 PP. 가장 좋은 거면 가장 좋은 것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너도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아. 왜? 가격도 뭐야? 진짜 가격도 봐야지. 온도도 내가 말했잖아. 필름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열이 나면 두께나 이게 바뀌잖아.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부품 붙일 때 뭐해? 납 때문에. 납 때문에 맞잖아. 납 뜨겁잖아. 그래서 공정불량이 생겨. 그래서 제조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이게 그래서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봐도 나와 있지만 뭔가 주파수에 대한 탄젠트 값이 다르지. 탄젠트는 작은 게 좋지만 사실 일정한 게 제일 좋아. 어떤 면에서는 특성이 안 바뀐다는 거잖아. 그지? 예.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 MKP, MFP라고 있잖아. 봐, MKP, MFP가 폴리플로필렌 중에 한 종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에 발열이나 이게 생기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손실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니까 이거 아닌가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앞에 조건이 필요해. 주파수가 됐건 온도가 됐건 내가 들어가는 부품에 허용되는 공간이 됐건 앞에 조건에 따른 결과인 거지. 조건 무시하고 정답처럼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자료를 봐. 그 자료 어딘지 모르겠어요. 야 거기 저 PPT 내가 너 PPT 열어서 나오면 너 한 대 맞는다. 다 찾아봤는데 니 안 찾아봤잖아. 이런 걸 못 봤는데. 있어. 이씨.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아까 거는 필름이었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세라믹 캡이거든. 세라믹 캡. 근데 세라믹 캡은 DF가 안 나와. DF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하거든. 근데 나는 DF가 나오는 세라믹 캡 자료를 처음에 했는데 이룬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이룬 교수님은 그냥 주파수 대역 대비 임피던스 나온 자료 보고 하셨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정보 제공이 틀려. 이거는 저 TDK사 세라믹 캡인데 얘는 주파수에 따른 ESR 값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100kHz 쓰니까 이거의 등가 저항 값은 요 정도다라고 교수님 쓰셨대. 근데 내가 처음에 했던 삼성전기 거는 여기 DF 값을 주거든. 여기 사용 전압이나 용량 같은 거에 따라서 여기 1kg 뭐 120Hz에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가 낮은 것만 측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0kg 하겠다 하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자료가 주어져도. 왜냐면 자기네들이 여기서만 측정한 거거든.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기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가 여기도 줬지만 주파수는 내가 그때 자료 찾은 다음에 삼성 거는 높은 주파수에 대한 DF 값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내가 적어놓은 거야. 물음표 해놓은 거야. 나중에 다시 알게 되면 적어놓으려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이 값도 좀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100kg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저기 뭐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 넣어보니까 임피던스가 뭐 말도 안 되는 게 나와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교수님께서는 그냥 ESR로 이렇게 나온 제품 참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세라믹 캡의 ESR이에요. 세라믹 캡은 엄청 넓어. 1기가 막 넘고 막 5기가까지 가서. 통신용으로 쓰겠네요. 아니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세라믹 캡이 다 이래 원래. 이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어째 어느 편하지 어떤 면에서. 근데 수직적으로 할 땐 사실 나빠. 이게 지들이 찍어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있어. 지금 일본에서 자기네 부품 파네 안 파네 이 난리 치고 있잖아. 이런 차이가 있어. 일본 제품들이 이 자료들이 잘 나와 있고 기본 패시브나 이런 거 보면 여튼간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저기서 지금 우리 10만 요거에 등가 저항 값을 우리가
이제 적은 거였다가 방금 저 뒤에서 나온 놈 가지고 여기서 지금 38개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누기 38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당 들어가는 전류량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 세라믹 캡 여기 손실을 계산한 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관계된 게 요거 하나의 저항값과 요 세라믹 캡에 들어가는 총 전류량에서 하나에 들어가는 전류량을 구한 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IR 제곱 수식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세라믹 캡 전체 손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결국 필름이 됐건 세라믹이 됐건 내가 필요한 정보는 뭐야? 전류 RMS 값. 그 다음에 등가 저항 ESR 값. 근데 ESR 계산하려면 스위칭 주파수랑 C 값이랑 DF 값을 알아야 돼. 혹은 요게 표로 있는 표를 찾아서 그 ESR이 몇 옴이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돼. 그래서 요 자료가 내 1일 보고서에서 공유를 해놨더니 안 찾아보고 와서 물어본 거잖아. 안 찾아보고 와서 물어보면은 음료수 한 번씩 사야 돼. 어디가 일로 와. 아 근데 어디가 일로 와. 어디가 이씨. 어디서 나 응?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예스. 이해했어? 또 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나도 필름 요거 아니 필름이란다. 이 캐패시터 손실 계산하는 거는 올해 와서 처음 봤어. 원래는 예전에 교수님들께서 이거 안 하셨거든. 이게 왜냐면 계산해봐야 몇 와트 수준이니까. 아까 말했지만. 근데 얘는 중요해. 200에서 300와트짜리라서. 여기 1와트, 2와트면은 벌써 여기서 1, 2%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저기 연구실에서 하는 막 수키로짜리는 뭐 얘 있어봐야 뭐 0.1% 차이라 가지고 오차거든. 오차 그 정도는. 됐지? 예.